안녕하세요. 저는 제이미입니다. 이번에 발매된 넘버스 어떤 노래인가요? Numbers는 숫자로 많은 가치를 매겨지잖아요. 뭐 팔로워스도 있을 거고, 뭐 몸무게, 키, 뭐 성적, 조회수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숫자들로 나의 가치를 매겨지는 것들에 이제 I don't give a shit about your numbers 약간 이렇게 savage하게 표현한 곡입니다. 피처링 아티스트로 창모님을 선택한 이유가 있다면?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회사분들이 다 엄청나게 큰 팬이에요. 누구랑 같이 해보고 싶냐라는 질문에 제일 첫 번째가 창모님이었어요. 곡을 딱 받았는데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바로 러브콜을 드렸죠. 넘버스라는 노래 보면 약간 빡침 같은 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아 정말요? 너희도 또 솔직히 이거 말하고 싶었지 않았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공감을 좀 얻어내고 싶었고 그냥 그런 숫자들 때문에 자신감을 잃거나 거기서 멈춰 쓸 만한 상황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왜 숫자들 때문에 멈추냐? 약간 이런 답답함이 들어간 거죠. 용기를 주는 그죠? 그런 거군요. 네네. 웃긴 질문인데 창모 벌스가 끝나고 제이미님의 랩이 나오거든요. 네, 네. 약간 좀 경쟁심도 있었나요? 오, 경쟁심은 아니었고요. 흐름상 그런 걸 조금 넣어보고 싶었어요. 뒤에서 약간 엥 따라간 느낌. 이거는 좀 편집이 가능한 질문인데 네, 혹시 창모님 외에 생각했던 다른 아티스트가 있다면? 한 명도 없었어요. only 창모님이었고요. 근데 다행히 그 연락을 드리자마자 한 5분 이내로 바로 하겠다고 연락을 주셨어가지고 다 같이 뭔가 발매도 안 했는데 막 신나가지고 소리 지르는 기억이 있어요. 다음 앨범에 대한 성공의 곡이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뭔가 선공개라기보다는 제가 여태까지 하고 싶었던 음악들을 그냥 자유롭게 아무 제재 없이 그냥 하는 기간인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도 좀 싱글 같은 게 주로 많이 나오겠네요. 이번 연도는 그럴 계획입니다. 혹시 지금도 제작하고 계신 게 있나요? 네, 그래서 이제 녹음도 곧 들어가고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이번 싱글 같은 경우는 되게 미국의 팝스러운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는데 근데 최대한 되게 K-팝스럽게 바꾼 거거든요. 근데 이제 들으시고 되게 막 팝송 같다라고 해주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갑자기 생기면서 앨범을 일단 올해는 계획을 안 하고 계신 거죠? 앨범은 그쵸. 앞으로 앨범을 만든다면 이런 앨범을 기획하고 싶다는 건 있나요? 앨범을 만들다는 기획하고 싶다.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설레는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앨범이 뭔가 그 가수의 캐릭터를 만들어주는 작업이잖아요. 저는 약간 한 가지의 색깔에 치중되는 장르보다는 좀 다양하게 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컨셉보다는 그냥 다양하게 들을 수 있는 약간 비빔밥 같은 앨범이 되지 않을까. 예전부터 좀 해시수환이나 오르네리 네네. 같은 분들의 피처링을 받기도 했는데 랩 음악에 일단 힙합이라는 장르를 접하게 된 지는 오래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같이 크루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다 이제 포지션이 랩 하는 이제 친구거나 아니면 트랩 비트 프로듀서 하는 친구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 매력을 좀 느끼게 됐고 힙합이라는 장르보다는 그냥 그 안에서 쓰는 내용들이나 가사가 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되게 속 시원하게 얘기하고 사랑했고 이별했고 아파했고 그리워하고 약간 이런 거에 좀 많이 실증이 나 있는 상태? 전형적인 틀이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벗어나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었던 얘기들 재밌게 풀어내는 부분도 있고 막 특징이 잘 살아난다고 생각해서 사랑하게 돼요. 이거는 좀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저는 트랩 음악의 매력을 느끼기까지 한 2년 걸렸거든요. 네네. 제이미님은 좀 바로 빠져들으셨어요. 트랩 음악을 딱 처음에 이제 빌드업하는 과정을 봤을 때 소리 하나하나를 고르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뭐 스네어 힛, 뭐 808 막 잘라보고 붙여보고 이런 과정이 재밌어가지고 좀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 약간 시퀀싱 과정을 좋아하시면 프로듀서로서 곡을 만들 생각도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컴퓨터를 못해요. 그냥 기계치여가지고 그건 옆에 있는 제 친구가 제가 이거 좋아 하고 이제 소리만 뽑는 정도? 네, 옆에서 그 친구가 다 네, 고맙다. K-팝 스타 우승자인데 그 이후의 행보들을 쭉 돌아본다면 어떤 시기였나요? 좀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가수를 꿈꿨을 때는 곡을 받고 그 음악을 하는 사람의 직업이라고만 생각을 했었고 뭔가 제 이야기를 담는다거나 뭐 제가 곡을 프로듀싱을 한다거나 그런 걸 아예 생각을 못 했었던 상태여서
일단 그 매력을 좀 알게 되었던 시기이기도 하고 좀 슬럼프 같이 되게 고민이 많았던 시기도 분명히 있었고 음악을 하는 것보다 다른 거 하는 거에 또 취미를 두는 시기도 분명히 있었고 한데 뭔가 학교 같은 느낌이었죠. 네. 초중고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는 제가 원하는 그런 것을 하는 그런 느낌? 네, 한 인터뷰에서 올해 음악하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네. 좀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되게 좀 조급한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뭔가 내가 노력한 만큼 성과가 안 나오거나 뭐 계속 하는데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뭐 포기하지 않고 내 음악을 계속 발전해 나가는 그런 게 좀 중요한데 그 JYP에서 가장 많이 배웠던 거는 숏컷이라고 해야 되죠? 빠르게 그 길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길을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흔들리지 않으면 뭐 어떤 상황이 와도 이렇게 딱히 무슨 느낌인지 알죠? 이렇게 그냥 오랫동안 음악을 하는 거는 그만큼 제가 제 음악에 자신도 있어야 되고 노력을 하고 발전하고 뭐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불걸 출연은 어떤 경험이었나요? 오디션 프로그램을 다시는 안 할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오디션이 아니었고 경쟁이 아니라고 저는 처음에 들었어요. 근데 이제 경쟁은 아니었지만 약간 경쟁이었죠. 아니었지만 경쟁이었던 무대 서는 것도 너무 오랜만이었고 다른 아티스트들이랑 콜라보하는 것도 진짜 오랜만이었고 해서 다시 무대에 대한 좀 매력을 느끼게 했던 그런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막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막 굿걸 2 하면 출연할 게 있냐 하는데 옛날 같았으면 절대 안 한다고 했는데 또 재밌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올해 활동 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가요? 올해 활동 계획은 일단 제 얼굴을 보고 제임이라는 이름을 생각이 나게끔 좀 그런 걸 각인시키는 게 좀 우선인 것 같아요. 오디션 프로그램 친구 닮았다. 뭐 그러니까 제 이름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제이미로 활동을 하고 있고 이제 음악을 이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서 그런 다양한 음악들을 보여주는 게 제 목표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좀 이제 확실하게 이제 앨범도 탄탄하게 만들어서 나올 예정입니다. 왠지 랩을 하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할 수도 있죠. 네.